모르겠다.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소통과 맞구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 번쯤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고요. 요즘 초보 유튜버 분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피로도도 좀 많이 높아지고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여기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100%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블로그 할 때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10년 넘게 운영을 해왔어요. 하루에 방문자가 10만 명 정도 이렇게 왔을 때 댓글만 달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왜냐면 노출이 잘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고 별의별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계속 인사를 했죠. 제 거에 대한 답변을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벅찬 거예요. 그래서 댓글 알바를 써야겠다. 댓글을 좀 달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바를 고용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기적이 따라온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꽃이 좋으면 벌이 꼬이게 되어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두 가지 말을 듣고 내가 굳이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거나 어느 방향으로 갈지만 확실히 정하고 댓글 소통에 더 이상 목매지 말자. 목맬 시간에 좋은 콘텐츠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게 벌써 한 4, 5년 전 이야기고요. 저는 그때부터 블로그도 역시 여러 곳을 소통하지 않고 제가 딱 즐겨보는 곳, 그리고 저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곳 몇 군데만 정해놓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로그 강의를 했었어요. 총 34분을 모시고 강의를 했었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댓글 소통, 그리고 답방 그런 거를 품앗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같은 모든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은 그러니까 SNS 플랫폼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관계를 맺어야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어떠한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렇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몇 개의 댓글이 이렇게 달림으로 인해서 그게 아주 좋은 작용을 해요. 그게 블로그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SNS 플랫폼의 그런 알고리즘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콘텐츠가 등록되었을 때 어떤 댓글이 있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렀고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그거를 위로 올릴지 밑으로 내릴지 그게 장기적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게 블로그의 원리고요. 유튜브도 사실은 비슷하죠. 지금 소통 강장의 방식은 피로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소통 강장을 통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알게 된 게 사실이고 지금 제가 어떤 콘텐츠를 올렸을 때 와주시고 댓글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소통 강장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못 찾아뵐 확률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유튜브가 맞구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죠? 느낌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유튜브가 맞구독을 왜 잡아냈는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유튜브는 계속 똑똑해지고 있어요. 알고리즘의 직원도 지금 어떤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떠한 수익을 받기 위한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돈을 주고 구독자나 시청 시간을 사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몇 억, 몇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뒀을 때는 역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질이 좋지 않아지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규제를 강화시킨 거예요. 유튜브로 돈 벌기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맞구독은 잡아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항목에 대한 개정을 조치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시기에 갑자기 구독자가 많이 쑥 빠졌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돈 주고 계정을 샀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기업의 브랜드 계정의 경우에는 진짜 돈 주고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많이 구독자가 있어 보이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쑥 빠져서 되게 힘들어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돈 주고 작업을 했는데 이젠 그게 환불도 안 되고 피해가 이제 서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편법이나 조작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 진짜 진정성 있게 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막구독이 안 된다라고 구글이 전면적으로 계속 메일링을 했어요, 한동안. 막구독 잡아낼 거다, 너희 막구독하지 말아라. 왜? 진짜 진정성 있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구글이 잘했어,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나는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좋은 반응이 많이 있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람들 외에는 조금씩 이렇게 걸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막구독. 구독자를 채워야 하는데 막구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막구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되었고, 하지만 구독자는 채워야 하고, 그런데 마침 소통 광장이 있었던 거예요.